네, 전남 순천 소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제안 이후에 나온 것처럼 2018년부터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통계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부끄럽게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 심각성,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법무부 장관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님, 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국가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옹호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장애인 학대 범죄 조사할 때 이런 전문기관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좀 협업해서 진행을 하면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시죠? 물론입니다. 좋은 네네. 말씀이고 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학대가 범죄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데, 범죄에 이르지 않은 장애인 학대의 경우에 우리 법무부 장관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권리 침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어떤 생각이신지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우선순위에서 이 문제가 아주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것은 제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금년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의원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지금 현안 질의 관련해서는 우리 장관께 이제 처음 질문 드리는데요. 본회의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 와서 우리 한 장관께서는 옛날에 제가 알던 그 한 장관과 다른 모습이신가 싶어서, 저기 지금 보면은 우리 한 장관께서 취임사 하셨던 거,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공식적인 발언한 부분들을 좀 봤어요. 참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행정을 하겠다. 또 오늘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또 저기 보면은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그러니까 차갑고 뭐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국민들을 이해하는 부분. 또 언젠가 보니까 신임검사 임관식 때 상대방에게 모욕감 주지 말자는 것을 검사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할 의향 서면 답변에 나도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는 취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역대 법무부 장관들께서 체포동의안 국회 제안 설명했던 것을 쭉 좀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19대 때부터 하면은 지금 21대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1년 됐는데 5분의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지금 의원님들 조남과 그 범죄 사유를 제가 쭉 열거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들을 때 참 그 힘들게 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언론도 지금 비슷하게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돈 봉투에 대해서 뭐 증거가 확실하고 이렇다면 좋은데 뭐 부스럭거린다든지, 특히 아까 그 모욕적인 발언 부분에 대해서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다. 차라리 20명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좀 거론을 해버리면 좋은데 20명 이러니까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분이 모멸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20명을 특정을 안 한 상태에 20명의 범죄자가 앉아있다 잃어버리니까. 또 다른 때 발언하신 거 보면은 범죄자들이 속한 정당에서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제가 거꾸로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면서 이 검찰 구성원들의 범죄자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하느냐, 이런 말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장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우리 법무부 구성원들도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고위공직자는 국민들한테 좀 겸손하게, 그리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장관들 중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절제되고 품격 있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걸까? 이런 사실 본회의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장관께서 이런 부분은 뭐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할 수가 없죠. 다만 한때 이 검찰에 몸담았던 선배로서 또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 대표가 돼서 우리 장관께서 뭐 국회에서 질타당할 때 당신 왜 그렇게 일을 못하느냐, 무능하냐, 나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개개 검사들은 오늘 밤도 아마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야근할 거예요. 국민들은 검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습은 검사실에서 만나는 사건 관계인 이 외에는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자칫하면 검찰을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가 지금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지금 언론에 보니까 검사들 사직이 굉장히 많다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기자가 써놓은 거 보면은 박봉은 옛날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MZ세대들의 뭐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짚었지만은 사실 저도 있을 때 검사 월급이 많다면 많지만 또 변호사들에 비하면은 적은데도 버텼던 이유는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버텼었는데 과연 우리 장관께서 후배 검사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뜩이나 정치권 수사에 말려 들어가지고 평가받는 것 때문에 젊은 검사들이 사표 내는 것에 대한 우려나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거 질문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그 사직자는 저기 지금 아까 자료를 늦게 주셔서 그냥 표로만 대체하고요. 마지막 뒤에 보시면 지금 특수활동비는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장관께서는 제 생각에는 취임하셔가지고 별로 특수활동비 많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획기적인 좀 개선 방안 좀 만들어 주시. 네, 답변하실 예, 의원님 어차피 뭐 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고견을 잘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제가 업무를 하거나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죄 수사나 어떤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일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제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제가 겸허하게 잘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어떤 노고라든가 이런 부분 힘들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될 정도로 엘리트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되돌려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들 다 어렵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다른 공직자들은 다 박봉이 아닌가요? 더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선배로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주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후배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건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검사들이 흔들린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부연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제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좀 이 강력하게 말한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제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 듣고 왜 다 부결하셨는지도 저는 참 궁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